지난 26일 국회에서 선진국의 강관리와 4대강 보호 철거라는 주제의 열린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공주 시민 여러분이 참석을 하셔서 감명을 받고 교수님께 그 자리에서 공주 시민들에게도 이런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쾌히 승낙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공주 시민 강의 잘 들으셨죠? 감사의 박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충남도민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인근 부여, 충남, 부여, 청양, 홍성, 예산에서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에서도 또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최상석 수석 대표님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들어보실 공주시 관련 부서장님, 공주시 의원님, 국회의원님을 함께 앞으로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시민들 중에서도 궁금한 게 많아서 또 앞에 나오셔서 교수님께 질문을 많이 하실 분이 혹시 있으시면 여기 시민을 위한 자리가 있거든요. 앞에 나와서 자리를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럼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요일을 시작하기 전에 최창석 투쟁위원회 수석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주를 사랑하고 또 건강을 아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네요. 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 공주의 금강 또 강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 보호에 대한 또 금강에는 여러 보호에 대한 의견을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박석순 교수님의 생각과 다른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가감 없이 질문을 하고 우리가 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공주가 어떻게 강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서슴없이 내놓는 열린 토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패널 자리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은 분이 올라오지 못했지만 방청석에서 이따 시간을 내서 방청석에서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패널로 나오시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올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진석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좀 잠깐 인사 말씀 좀. 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우리 금강은 충청의 젖줄입니다. 그물로 밥 짓고 농사 짓고 오랜 세월 수천 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금강의 주인은 금강 유역에 사시는 주민들입니다. 지금 공주에서 또 인근 각지에서
공주보 파괴 방침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생존권 차원의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정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1차 초안을 발표한 거라고 합니다. 7월달경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최종 발표할 때 반드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보철거 계획이 백지화되기를, 철거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의회를 대표하여 이창선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회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 위해서. 네. 다음은 공주시장님을 대신해서 박성국 경제도시국장님께서 오셨는데, 네, 방청석에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 대신해서 시민의 소리를 들으시러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민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제일 끝에서부터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서 배를 이용한 수산레저업과 어업을 하고 있는 저 노상우라고 합니다. 네. 일어나서 해야죠. 저는 공주에서 여태까지 태어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교직에서 일단 작년에 8월에 퇴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주로 지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건 아니지만 좀 방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곽문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 성면에서 대대손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온 오동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공주시 발전협회의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포에서 축사라고 그러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공주시를 아끼고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열린 토론은 우리 삶을 함께 해온 금강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가꾸어 갈 것인지를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배워서 우리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시민들부터 현재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평상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끝에 노상호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반포면 청벽지구에서 20년 동안 배를 이용해서 레저업도 하고 또 고기를 잡는 어업도 하고 있고, 이런 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주보를 수문을 개방을 하면서 참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좀 생활에 좀 피폐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실정을 보면서 환경부나 수자공사에 많은 제가 의의도 제기했고, 이런 지금 현 정부가 국민이 먼저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많은 그동안 의의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을 지금까지 활용해서 저도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저한테 이제 수문을 개방한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통보를 하면서 물을 이제 겨울에 갑자기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 물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을 갑자기 빼면서 겨울에 이제 어패류가 상당히 많은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에 물을 빼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환경 파괴 또 하는 것 아니냐, 환경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우리 박사님께 그런 부분, 겨울에 이 물을 빼서 환경 파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지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리고, 둘째, 평균 수위가 3m 정도 됐습니다. 공주보가 있을 때. 근데 지금 1m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기도 잡고, 어민들도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고기를 잡고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 쏘가리나 맥이나 빠가 이런 것이 감추어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지금 다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물을 빼서 환경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 저희는 뭐 전문가 아니니까 우리 전문가 박사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오 선생님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겨울에 물을 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겨울에는 말이에요, 이게 수면이 낮아지면 온도가 확실히 낮아져요. 우리가 물을 채워놓으면 겨울에도 이게 수온이 그게 안 떨어지는데, 하루에도 이게 뭐냐면 기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겨울 되면은 이게 기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에는 안 차던 물이 아주 막 얼어버리거든요. 그 겨울에 얼음이 많이 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에 얼음이 얼어버리면은 수면에 용존산소가 대기에서 녹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겨울 낚시하는 원리가 뭐냐면은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버리니까 안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걸 구멍을 파니까 고기에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겨울 낚시가 그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겨울에 3m나 되는 것들을 빼가지고 1m나 떨어지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온도가 확 달라져가지고 거기에 사는 물고기라든지 이런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다른 지금 이 포도에서 비슷해요. 물고기가 물이 차 있을 때보다도 한 50분의 1도 줄어들어요. 아마 분명히 줄어들고 실제로 그 강에 물이 차가 있고 또 밑에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실지렁이도 살고 이래야지 물고기가 많아지는데 그것이 이제 줄어듭니다. 분명히 피해를 많이 받고 아마 피해 받으신 거를 적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다가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포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내들었는데, 그것도 뭐냐면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의 주인은 그 강에 사는 사람, 국가가 아니에요. 그 강에 사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면 정부가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유포보의 얘기가 있을 때 그때 나라에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지만은 한번 찾아보겠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언론에도 나왔어요. 매상호 님은 정말 중요한 답을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추가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그다음 다음은 강문봉님께서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인사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 그 편을 오래 잡고 제 전공이 지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지형, 하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토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나이까지 금강 옆에 살면서 금강에 가서 수영도 하고 옛날에 물고기도 잡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현가 갔는데 마침 낚시 밑밥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옥룡동의 금강별하고 앞쪽 강물과 그 냇물이, 조그만 냇물, 그 당시에 냇물이 흘렀었는데 그 모이는 곳에 갔어요. 거기에서는 그냥 생활 하수가 그 당시 아주 오래전이죠. 어렸으니까 흘러나오고 거기 마이는 곳에 많이 흘러나오니까 그 들어온 혹속에 지렁이가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렁이를 잡아서 그걸로 낚시를 했던 기억이 났는데, 아까 우리 그 교수님이 그 보가 생기고 나서 우리 주민이나 또는 보를 해체하자는 사람이 주장이 말씀대로 수질 악화거든요. 물이 가져지니까 하천의 본래 기능은 흐름인데 그 흐름을 찾아내서 물이 썩는다.
그 다음에 강바닥이 썩는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 그리고 이제 홍수 가뭄을 얘기하는데 홍수시 물이 빨리 빠져나가는데 이 도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아마 우리 주민들 중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을 염려하고 사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도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번열 당시 200년의 대홍수를 예상해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근거로 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하천들은 대부분의 하천들이 완만한 경사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 하루 종일 오르면 물에 그 흐름이 느려지고 거기에서 이런 비가 오면 대부분의 하류 쪽에 큰 홍수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 반대론단이 얘기했듯이, 있는 국장분이 얘기했듯이 도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막아놨을 때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지리 선생님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연구를 하셨는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수질 악화는 아마 제가 따블 안 들여다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이게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볼을 만들어가지고 바닥에 가라앉히고 거기서 뭐 지렁이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물고기가 먹고 하는 그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거기에 200년 빈도 홍수라고 설계를 했는데 뭐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물이 혹시 잘 빠지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설계할 때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극한 홍수를 가정해가지고 설계를 했고, 4대강 16개 보 전체를 가동보라 해가지고, 고정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동보가 있고 고정보가 있는데 8단 같은 것들은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4대강은 다 가동보예요. 비가 올 때 다 문을 여는 거죠. 그걸 다 가정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뭐가 유럽에서 과거부터 그런 가동보 연구들을 해가지고, 이 또 가동보가 좋은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비 올 때 확 빼면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바닥에 쌓여있던 것들, 퇴적물이 바닥에 쌓여있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뽑아버리면은 다 정화가. 그래서 그 원리 때문에 이게 뭐 여기도 지금 공주보, 백제보, 뭐 저 위에 있는 그 세종보 다 이게 밑에 있는 것들이 비가 오면 다 빠져나가고, 전혀 그 홍수에 거의 뭐 200년 빈도에 한 번 오는 것 같으면 엄청난 가대가 되고, 그리고 중수를 엄청 했죠. 그걸 소위 말하는 통수 단면이라고 하는데, 물이 흐르는 단면을 옛날보다 엄청 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를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죠.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통상 물이 고이면 썩는다 이런 부분은 그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느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동호님 한번. 예, 저는 공주 발전협의 사무국장 오동호입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공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것은 국가는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말이죠. 이명박 정권은 수조 원을 국민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도를 막았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은 또 수천억을 들여서 이명박 정권이 만드는 고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이 과연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고 한다면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백사님 앞에 질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의원 구성은 적절하게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사님?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보니까 4대강 이 조사평가위원회는 처음부터 이 강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강을 이용하고 또 강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지 그 지역 사람들이 편안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편안하게 또 풍요롭고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가지고 환경단체가 계속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논리에 맞추기 위해 저는 이래서 조사평가위원회가 그 비용 편익 분석한 것이 완전히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거하고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와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논문 냈던 거하고는 완전 반대. 수질을 좋게 했는데 수질을 나쁘게 했다고 얘기해요. 생태계를 좋게 했는데 나쁘게 했다고 해가지고 편익하는 거예요. 저는 조사평가위원회가 완전히 잘못된 거고 아마 이게 이 지금 정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권 바뀌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저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오동호님께서는 굉장히 그 속에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월 28일 날 시청에서 충남연구원의 이상진 박사를 모시고 그 보혜대 금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그 이상진 박사님이 충남연구원이 이번에 그 평가를 환경부로부터 평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평가한 충남연구원의 수석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논리로 어떻게 강의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서 와서 들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오동호 의원님이 오동호 회원 시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위원들의 공정성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상진 박사님은 2014년 12월 18일 그 발표한 연구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충남도 수환경 모니터링 3차 연도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진 박사는 금강 정비 사업 이후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반면 금강에 서식하는 어류와 저소성 대형 무척추 동물이 종이 감소하는 등 생태계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상진 박사도 금강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2014년도에 인정하셨고 그 2월 28일 날 그 강의하시기 전에 티타임 하는 자리에서 여쭤봤는데 그런 논문 발표가 있는데 금강 수질이 좋아졌습니까? 했더니 그 자리에서 좋아졌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어떻게 연구가 언제는 금강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고 언제는 나빠졌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학자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학문적인 입장에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회자가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금강이나 뭐 전국 4대강에 국가 측정망이 있습니다. 국가 측정망에서 소위 중요한 수질들을 다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는 변경할 수 없어요. 그게 인터넷도 떠 있고 제가 논문 낸 것도 뭔가 국가 측정망에서 한 걸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도 수질이 분명히 개선돼야 돼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실측도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걸 또 뭔가 물을 빼보니까 나빠진 게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나라에서 논리를 바꾸기 위해 뭘 했느냐 하면은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강이 이렇게 3m나 깊잖아요. 깊으면은 위에 물은 깨끗해졌지.
바닥에는 위에서 깨끗해진 것이 바닥에 쌓였지. 그러니까 바닥이 나빠졌다고 이번에 그러지. 그게 말이 되느냐. 바닥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칼럼도 썼잖아. 우리가 집을 청소를 했더니만은 공기는 맑아졌지만은 쓰레기통은 더러워졌지. 근데 그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생태계도 말입니다. 생태계도 그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강은 말입니다. 큰 강에 자라야 할 생물이 따로 있고 개천에 살아야 할 생물이 따로 있어. 그런데 지금 이분들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큰 강에 옛날에 이 금강에 물이 없으니까 개천에 살던 것들이 살았어. 근데 개천에 살던 것들이 강이 깊어지니까 안 산다고 생태계가 나빠졌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4대강 자체가 뭔가 하면은 자연성 회복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개천으로 만들어가지고 개천에 살던 게 없다. 그래서 나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 잘못된 거죠. 모르겠어요,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중에서 하층도 마이크를 키시고 말씀하세요. 바닥부는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점을 이런 그 물을 철거단 측에서는 강은 바닥서부터 위까지 다 깨끗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도 강은 전부 다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그 어떤 과학적이라든가 하천의 원리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지 그런 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지. 우리 말입니다. 팔당호나 서양호나 지금 대청호나 우리 지금 그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저 팔당호 대청호 가봐요. 바다 가면 아마 공주보 뭐 이런 지금 4대강 보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쌓여 있고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산에 가서 말입니다. 낙엽이 쌓여 있어요. 그 낙엽이 썩어요. 낙엽이 썩고 거기 지렁이가 자라고 그 벌레가 자라요. 그렇다에 가서 우리가 산에 가서 산이 썩었다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쌓여가지고 낙엽이 썩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산이 썩었다는 거죠. 큰 강은 아니라 바닥에 그리 쌓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생물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지렁이도 살고 깔따구 뭐 오바가 다 살아요. 그걸 또 뭔가 물고기가 먹고 그게 어떤 자연 생태계인데 마치 그런 걸 뒤져가지고 거기 바닥에 쌓였다. 잘못됐어요. 당연한 거 큰 강은 당연하다. 지금 세계의 큰 강은 다 그렇습니다. 없는 데 없죠. 우리 교수님 설명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환경단체라고 네.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볼게요. 반대로. 저는 이 수질 생태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녹조 현상을 가지고 이제 저희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삼거든요. 녹조 라떼라고 대답을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 녹조가 생기는 원인이 물을 담아가지고 볼을 만들어서 물을 담아 넣어서 생긴 게 아니고 지류 지천에서 강 본류로 스며드는 오폐수 그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이라는 유기물 때문에 녹조 현상이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교수님. 이 정부에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볼을 잘 만들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잘 활용해 왔거든요. 그렇죠? 홍수 때 물 열고 가뭄 때 물을 닫아가지고 잘 활용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때려 부수기는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번에 조사평가에 참여했던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거 비용, 해체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때려 부수는 비용 플러스 취수장, 양수기 다 새로 설치해서 대안을 설치해야 되는 이 비용도 건설 비용이 한 80%가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십조가 또 들어간다는데 저는 그 돈으로 차라리 지류 지천의 정화 사업을 벌여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꾸 환경부에서
저도 모르게 사실 모니터링을 시작했거든요. 살구머니 와가지고 그 농민들한테 가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관정 뚫어줄 테니까 이거 협조해 주시오. 모니터링 협조.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농민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다 협조해 주고 도장도 찍어주고 MOU도 체결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이 관정을 자주 파는 게 좋은 게 아니랍니다, 이게. 네?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관정을 법으로 못 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을 때려 부셔서 물을 흘려보내면 용수대책이라는 게 관정 파는 거 말고 뚜렷한 게 있어요? 교수님, 관정 계속 파도 되는 겁니까? 그 두 가지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지류지천 건 당연한 말씀. 그렇게 하는 게 최고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안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에다가 그러면 당신들은 어느 정도가 이 건강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냐 판단해놔라.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나오겠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뭐냐 목표치를 내놓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체 말고 오염은 줄이면 얼마 들 거냐. 그 비용하고 해체 비용하고 비교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안을 내보라고. 아마 해체 비용 얼마 안 들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수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의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 두 번째, 외국에서는 지금 아마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땅 주인이 땅만 소유할 뿐이지 땅 밑에 있는 물은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법제화 대부분 해놨어요. 왜? 땅 주인이 함부로 그 관정을 팠다가는 말입니다. 그 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관정을 통해 가지고 오염 물질이 들어가면은 자기 땅 이외에 여러 곳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땅 주인은 땅만 소유할 뿐이지 땅 밑에 있는 물은 함부로 못 쓰게 나라에서 그걸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라에서 부추기고 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빼뜨린 것 중에 하나가 이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를 벌써 4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작년 8월에 문재인 정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수질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여했던 조사평가위원과 비슷한 분들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다시 조사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수질이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과 7, 8개월 사이에. 이건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그게 이제 저거지요. 좋아진 수질은 다 빼고 바닥이 나빠졌다. 나는 여태까지 수질 따지면서 폐전물 오염도 따지는데 그거는 처음 봤어. 바닥이 아까 쌓였다 이거지. 바닥에 대한 누가 뭐 바닥에 지금 뭐 조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원래 우리가 환경 오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피해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가 우리가 뭔가 오염이다 아니다 따져요. 같은 물이라도 하나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 그 말 뜻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물이 암모니아가 많이 들었다. 비료 성분이 많다. 그러면 그 물을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그 물은 오염돼. 그 물을 우리가 뭐 화분에 물을 줘가지고 식물을 키우려고 하면 좋은 물이죠. 그 물은 결국 뭐 오염됐다 안 됐다는 인간이 어디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바닥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강물만 깨끗하면 됐지 바닥에 밑에 뭐 쌓였다? 아무도 안 돼요. 당연히 쌓여야 돼요. 쌓여야지 위에 물이 맑아져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바닥을 따지고 있는데 왜? 위에 물이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엉터리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마 나중에 그게 아마 법적인 문제를 따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정진석 의원님을 뵙고는 저 용기를 좀 크게 얻었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이거 뭐 해체 이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이 환경론자, 잘못된 이 강생각들 이걸 바꾸기 위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 정규직 TV에 나와가지고 2017년 여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뭐 알리고 했는데 지금 아무도 지금 의원님들이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뭐 환경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 정진석 의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정부를, 원래 국회의 기능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의 잘못하는 행정부를 잘못하는 것을 지책하고, 이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보면은 야당의 의원님들이 점잖하고 뭐 이래서 그런지 제대로 이야기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정진석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좀 많이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 시간을 전략해서 많이 생략할까요? 아니면 공부를 더 배우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토의를 할까요? 더 하세요.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20분만 더 할까요? 저희가 예상했던 그 시간이 토의 시간을 1시간을 가졌었는데 사실 아직 좀 시간은 남았습니다. 근데 1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많이 알고 정말 저희가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회 부의장님께서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한 말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색다르게 좀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공주 금강물을 드시고 평생을 살아온 분들 맞죠? 저도 60이 넘도록 금강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저 머리 깎았다고 스님인 줄, 스님은 아닙니다. 저는 대장암 투정을 하면서 항암 치료하고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데 이런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제일 먼저 정진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정진석 의원님 제일 먼저 불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연전 국악 여기서 발대식 할 때 두 번째,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눈앞에 온 것이 공주보 뜯는다가니 이거를 적극 쫓아면서 내가 두 번째 불을 붙였죠. 그런데 우리 공주시의회에서 엊그제 성명서 발표하고 우리들이 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김경수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정정수 의원님, 또 이명수 의원님. 아니, 한국당 의원만 남는데 민당 의원들은 공주 사람 아닙니까? 공주물 안 먹고 삽니까? 본인들이 의원 채택 결의안 해놓고 뒤가서는 반대한다. 이중성격. 지금 여기에 공주 사람이 아닌 우리 청양의 우리 국기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부여의 우리 의원님들, 우리 이용호 교수님까지 참석하시고 우리 송하영 교수님 대변인까지 참석해 주셨고 그랬는데, 공주 사람이 아닌 부여 청양까지 전체 세력식 참여하는데 공주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 여기 우리 박중구 중들보 파워뉴스 우리 오십 기자님, 우리 김광석 기자님, 여기 디트 우리 교수 기자님, 우리 디트에 우리 또 기자님 오셨는데, 공주의 기자가 30명이 지금 5번 했어. 기사를 안 써. 안 쓰는 게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공주 사람이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경찰서, 소방서, 의원이 웅긴동을 하면서 이 공주뿌리에서 5,000대 이상이 들난다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 안 낳고 금강물을 떠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run에서 유구식풍 사고 쪽으로 화재시 의급할 때 20-30분 단속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이 주저한 공주불 갖다가 끊는다?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정진석 의원님이 당을 떠나서 공주 시민의 물을 꼭 드시게끔 앞장서서는데, 반대 사람은 저 사람은 정치인이 정치인이라? 아니에요. 저도 정치인이지만은 당선될 때는 지역과 당이 필요하다면 당선된 후는 공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스킨스쿠버를 했습니다. 사람이 공주 금강에서 상황하면은 제가 무료로 스킨스쿠버 사람을 건졌어요. 그때 거기서 조개를 여러 가지 조개를 봤어요. 근데 지금은 조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물이 빠져서. 여 밑에서 1m가 줄면 청벽계는 5m가 줄고 탄천면이 저수지가 하나 없어서 그 금강물을 배울 수 있고 석장리 발목원에 5m가 물이 줄면서 5m, 10m를 봐도 물이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청년회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꼭 강조드리거든 당리당략이 아니고 이거는 정책입니다. 정진석은 정책을 하는데 상대방들이 갖고 정치로 몰고 음해하다가니 여러분들 꼭 공주 시민들을 알아주시고 또한 공주 시민의 물을 먹기 위해서 뜯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시민의 결의를 굳건하게 다짐하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정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우리 반포 김재현님 질의 좀.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김재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참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 오시고 제가 여기 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제가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이 박사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한참 달라졌습니다. 그 짧은 제 소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고 이래로 농사를 짓고 사는 나라였는데 그것도 다 물을 막아서 물을 가뒀다가 농사철에 이렇게 흘려서 농사를 졌는데 지금 공주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조그마한 물건도 우리가 고쳐서 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대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물을 전진하는데 이걸 떼어보신다? 아닙니다. 이걸 원해서 어떻게 더 잘 살 수 모든 인생사는 잘못된 걸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공부를 좀 없어가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그 한문 공부를 좀 했는데 한문 공부를 그 공자님 말씀에 그 명시동답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지청정 무어라. 그 무슨 말이냐?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못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아주 공자님 누구십니까? 그런 선인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물을 맑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공주물을 깨부시다는 것은 고기를 못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와서 이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이 참 감명이 돼서 박사님 말씀 듣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환경단체나 지금 현 정부에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면은 사대강 말단에 있는 물을 강원도 산골에 흐르는 물처럼 안 생겼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물고기가 못 사는 물이 뭐가 필요하고 지금 거의 금강에는 금강다운 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좀 더 깨끗하면 좋겠죠. 근데 그래야지 물고기도 살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크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지금 미세먼지 나와가지고 나비 칠 때는 가만히 있고 말입니다. 멀쩡한 사대강 말단해가지고 왜 강원도 산골에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맑은 물이 안 흐르냐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흐르지 않았어요. 적당한 거기에 그러고 그런 물에도 물고기가 잘 살아야 돼. 거기 살아야 되는 그런 물에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따로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 못 드리는 게 지금 공주보도 공주보지만은 세종보를 철거하면 그 피해가 세종 시민뿐만 아니고 공주보에도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에 이렇게 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수지를 걸러주면은 그것이 이제 물이 말아가지고 깨끗한 물이 위에서 나오는데 이게 걸러주지 못하니까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팔당 댐 없으면 서울 사람들 지금 쓰레기 둥둥 떠다니는 지금
한강을 보고 살아야 되고 수질도 훨씬 나빠져. 그리고 또 외국에서는 저런 걸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사례를 없는데 외국에서는 호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 지천들 있잖아요. 그 지천에 볼을 막아요. 막아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걷어내고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걷어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가지 좀 심각해야 되는 것은 대청호 물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 옥천 내려오는 거. 그런데 옥천 내려오는 마지막 적당한 곳에다가 볼을 막아가지고 옥천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라앉히가지고 걷어주면은 대청호 물이 훨씬 깨끗해져요. 외국에 일본의 무슨 호수라든지 미국에 그걸 영어로 뭐라 프리댐 사전에 댐을 만든다 해가지고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뭔가면은 세종보는 공주보의 물의 일종의 프리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철거해버리면 수질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그 세종시에 있는 분들도 경관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지금 4대강 도중에 말입니다. 유일하게 도시보가 세종보예요. 도시보의 주 역할은 뭐냐? 경관인데 이번에 경제성 평가할 때 경관 가치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철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종보가 16개 보 중에 유일하게 도시보로 되어 있고 그걸 그래서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세종보에 그 철거하면은 공주보의 수질은 나빠져요. 생태계도 아까 봤지요. 대전시 하수처리장 물, 청주 하수처리장 물, 세종시 하수처리장 물이 나와가지고 물고기가 이게 암수 한 몸이 많아지는 문제가 뭐냐? 새끼를 낳지. 물고기 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빨리 보에 물 채워가지고 빨리 섞는 거죠. 그 연구를 내가 80년대 미국에서 하고 왔다. 그게 내 박사학위 논문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야 80년대 나는 벌써 30년 후에 내 운명을 결정을 했구나.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따라다니는 게 있고. 하여튼 지금 굉장히 그리고 공주보가 지금 사라지면은 대표가에 그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원리. 위에서 막아가지고 걸러주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아마 이게 아까 또 물고기 하시는 우리 노수님도 보면 그럴 거예요. 물고기 많이 엄청나게 살았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건강이 그렇죠. 건강이 맞으면 왜 바닥에 먹을 것이 많아졌고 물이 많아졌고 물고기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것이 나쁜 생태계라는 거 아니에요. 맹꽁이 안 오고 이런다. 맹꽁이 살 때는 따로 있다니까요. 맹꽁이가 들어가도 우리가 금강 본류에서 영산강 본류에서 맹꽁이 안 찾아도 맹꽁이는 자기들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바보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모래톱 비싼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교수님께서 정말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보나 이런 거가 없이 그냥 바다로 이렇게 다 떠내려가면 바다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걱정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태평양에 그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우리나라 15배가 되는 크기의 쓰레기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이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적으로 볼 때 정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호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겠습니다. 지금은 또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 방청석에서도 국장님이 올라오셨구나. 올라오신 걸 제가 못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시 경제도시국장 박수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이제 온 건 아니고요. 오늘 이 토론회에 우리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잘 담아가지고 이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우리 또 시 행정에 이렇게 좀 접목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앞까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있어가면서 저희 우리 시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시장님이 언론 보도를 이제 몇 차례
해가지고서 이제 부족했지만은 공정부 부분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거는 뭐 원치 않습니다. 시에서도 그 공주부는 그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 계속 우리 그 시민들의 의견을 잘 기담아 들어가지고 중앙정부나 이게 도구 이렇게 전달해서 이 부분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마침 그 3월 11일 날 월요일 날 2시에 우리 그 공주시장님하고 또 세종시장님, 부여군수님, 청양군수님이 환경부 장관님 그 면담이 있습니다. 이 면담 때도 오늘 우리 시민들이 그 이런 이 거리 사항이라든지 이런 그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시민의 이 의견을 충분히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청석에서 질문 우선 제가 많이 아까도 받으셨어요 먼저. 예, 올라가. 아니요 편하게 하십시오. 시간 전락사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 우성 사는 사람인데요. 답답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대로 물은 흘러가야 한다면은 부여부 안 따놓아. 하고 또 있잖아요. 그거 충남 사람들, 서천 사람들이 열어놔도 전라북도 사람들이 못 열어놔요. 근데 공주부는 우리가 언제 공주부 나가겠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놓고 어떤 사람은 뜯자고 하고 공주부 사람은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것을 할 때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 좋아, 흘러가요. 그럼 끝까지 흘러가야지. 왜 공주부만 뜯습니까? 공주 사람 자존심 걸리는 겁니다. 우리 공주 사람들 자존심 지킵시다. 공주부 뜯을 때 가서 어깨동무 막읍시다. 또 질의 저쪽에. 김찬희입니다. 예. 이 사회에서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천인일생수입니다. 사람도 아버지의 정제 한 방울과 어머니의 피 한 방울이 만나서 생겨나는 것이 사람이요. 물의 중요성은 앞에 다 말씀드려서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상기후로서 미세먼지와 특히 금년도에는 비가 5mm도 안 와가지고 이 농민들이 이게 얕아는 이 금년도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래서 이상기후의 대처 방안을 어떻게 사려야 지혜롭게 사는 건지를 교수님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공주보가 설치를 해서 꼭 물이 다 썩는 걸로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다 인식을 해드렸어요. 과거에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 2, 3, 4급수였던 것을 난 것을 마치 1급수를 막았는지 4급이나 5급 등으로 이렇게 다 인식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 원인은 솔직히 해서 오폐수가 그 원인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경법을 어떻게 강화해서 이거를 개선해 나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공주부 역할이라는 것은 이 상환수와 농업용수뿐만이 아니라 이게 유네스코의 산성공원과 금강을 지정해줬어요. 이 알바닥이 돼버리면 관광객이 안 와요. 특히 금년 가을에 만약에 이게 공주보를 해체시킨다고 하면은 백전여자의 기틀은 전부 다 바뀌어야 될 일명했습니다. 또한 공주는 89년 된 일본산에 놓은 달이 금강과 하나를 의존하고 살다가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했는데 공주보가 생긴 바람에 교통체증이 하소가 됐어요. 그런 시너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공주보를 최근에 가서 이건 어분성설이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시민이 덜덜 뭉쳐서 이걸 막아야 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연미산 자락에다가 국제 워터 박물관, 물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물의 중요성을 세계 방방곡곡에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미석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드립니다. 네. 예,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뭄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뭄이 취약하고 수자원이 부족한데 그나마 지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봤지만은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그 수도권이 왜 사람이 모이고 수도권에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하느냐?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산업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잘 살게 되고 하는 거죠. 지금 가장 지금 수자원 개발이 취약한 데가 여기고 그렇지만 다행히 뭔가 하면은 4대강 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있는 보의 물을 잘 활용을 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물을 아까 제가 무슨 지하수 관정 꽂고 하는데 그 지하수를 지금 4대강 물은 말이에요. 뭐 물에 차 있는 그것도 물이지만 그 차이성으로 해가지고 지하수로 들어가 있는 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물들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고 아마 제가 앞으로 봐서는 이 4대강 복뿐만 아니고 금강수계는 말입니다. 다른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이런 데 비교해가지고 더 많은 수자원을 확보를 해야지 또 앞으로 산업들이 말입니다. 첨단 산업이면 첨단 산업일수록 더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게 좀 현실입니다. 반도체 공장 굉장히 물 많아요. 왜 이천에 하이닉스 공장이 왜 이천에 갔어요? 물 때문에 간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물을 가지고 써요? 물 없이는 산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살다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플러스 금강수계에서는 아마 우리 의원님이 지금 좀 나서가지고 수자원을 더 맑은 수자원을 확보를 해야지 여기 산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풍요로운 삶이 있다.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한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 4대강 발단에 있는 물은 강원도 산골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만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물은 거기에 맞는 것만 되고 또 하나 다행히 여기에 금강이 조금 말입니다. 식수원으로 그래 많이 안 쓰잖아요. 그리고 또 식수원은 앞으로 지금 보령댐 모양으로 말입니다. 금강물을 가져가면서 한 번 더 처리하고 거기다가 뭔가 하면은 항암이라든지 맥반석 같은 것들을 보령댐 그 지역에다가 넣어가 외국에 그렇게 해요. 외국에 직접 이 본류의 물을 안 붓고 라인강 본류를 안 붓고 라인강 물을 뽑아가지고 일부 처리해가 다시 저수지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저수지는 굉장히 인체에 좋은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돌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이 지역에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에 이게 뭐 앞으로 어쩌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물박물관 같은 것들을 사실은 저게만 낙동강에 만들었지 금강 같은 데 만드는 게 낫죠. 왜냐하면 가장 수자원의 고귀함 수자원의 소중함, 수자원의 부족함을 느끼는 데가 바로 금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저를 봐서는 공주 그 유네스코 문화재와 더불어 아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대통령이 과제 하나 더 받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앞에 빨간 장바 입으신 분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마이크 좀 여기. 됐습니다. 좀.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서 보호해체에 관심이 많아서 온 박순아입니다. 아까 박석순 교수님께서 세정부를 해체를 하면은 세정부에서 물이 내려오면 공주부에도 수질이 나빠진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주부에서도 해체를 하면 부여부, 백제부도 수질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현재는 공주부 해체, 세종부 해체하지만 부여는 상시 개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부여의 그 백제부 물은 지금도 대청댐이나 홍성, 예산 그쪽으로 물이 없을 때 다 가져가거든요. 가져간 그 관로를 만들어갖고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어요. 진짜 주민들 불편도 많았었어요. 그때 대천으로 갈 때. 그런데 부여부는 상시 개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여의 이제 부여를 관리하시는 분이 그러면 부여는 필요할 때는 열고 필요치 않으면 닫으면 되지 않냐. 왜 부수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석순 교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왜 상시 개방을 하며 상시 개방하면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뭐냐면은 건강하구원 쪽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아마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게 되면은 건강하구원 쪽에 훨씬 더 수준이 나빠지고 또 하나가 뭐냐? 백제보에 갖는 것들이 뭔가면 거기에 물고기라든지 물이 있어야지 모든 생물이 사는데 그걸 줄어드니까 거기에 어떤 그 생물 생태계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경관. 이 사람이 물이 차 있는 거 하고 모래톱 있는 거 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 백제보에 계시는 분들도 상시 개방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는 게 뭔가면은 왜 그 상시 개방으로 된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BC 분석을 해가지고 일이 조금 안 된다 해가지고 일이 조금 안 되니까 요거는 상시 개방, 일이 넘으니까 해체. 그것도 뭔가면은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아마 BC 분석을 다시 지금 그 잘못된 거를 아마 법적으로 제소를 하고 거기서 잘못된 걸 인정받게 되면은 백제보의 가치가 물을 여는 것보다도 물을 가두어 두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아마 거기서 주민들께서 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청석에서 한 분만 더 여기 마이크 먼저 받으셨는데. 네, 우성면에서 나고 자란 노경수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잠깐 왔다가 여기 참석했습니다. 아까 박석순 교수님 말씀에 그 지천은 지천대로 큰 강은 큰 강대로의 그 생태계 역할이 다르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강 바닥에 있는 아까 그걸 쓰레기통으로 비유하셨는데 청소 다 하고 난 뒤 쓰레기통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집안 청소 다 하고 나면 쓰레기통도 비워야만이 쾌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은 자꾸 이렇게 쌓여갈 텐데 비가 오고 물이 내리고 하면 산에서도 흘러오고 생활대에서도 흘러오고 하면 그게 계속 쌓여질 텐데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선진국들은 어떤 어떻게 그것들을 개선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 아까 제가 이제 그렇게 쌓이면은 일부 거기에 쌓인 것 중에 유기물을 합니다. 그렇게 뭐 실지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벌레들이 그걸 치우고 그것이 다시 이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기물이 아닌 것들은 쌓이잖아요. 쌓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4대강 보설계를 할 때 가동보를 하고 저청수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쌓여있는 물을 뺄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을 열어버리면 밑에 빠져버립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해서 비가 오기 때문에 여름에 그것이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게 돼 있고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이렇게 홍수가 져가지고 싹 이게 정화가 안 되니까 가끔 그걸 준설을 해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일본에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데 비와오 같은데 아주 깊은 데는 정기적으로 준설도 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4대강에 있는 보는 내가 볼 때는 퇴적물 쌓이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자꾸 그거를 이제 거짓말 가동부라고 지금 아마 우리나라 전국에 4대강에 아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4대강 16보가 다 바닥에 있는 것들이 빼는 가동부로 되어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저청수가 빠져나간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걸 절대 이야기 안 해주니까 언론은 쌓였다는 이야기. 우리가 정말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또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투쟁위원회에 저희 전화를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박석순 교수님께 또 여쭤봐서 답을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럼 부에서 한 번만 그럼 받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잠깐 갖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을 안 하면 집에 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강보 때문에
박석순 교수님께서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또 단상에서 디스커션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정진석 국회의원님께서 부여, 청양, 공주 또 세종의 많은 분들을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석순 교수님께서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그 강의 수에 따라서 또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를 관정을 참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시면서 또한 세계적으로 그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요즘은 관정을 파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남도에서 도의원을 할 때도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도 부여군, 공주, 청양, 세종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도 지금 몇백 개의 관정이 있고 또 청양이나 세종도 공주도 마찬가지로 관정을 다 파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물며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그것도 식용수로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주보를 폐쇄시키고 세종보를 폐쇄시키고 또 백제보는 상시로 열어놓고 필요할 때는 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폐쇄가 돼서 물이 흐름이 빨라져서 이제 다 내려가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백마강의 금강줄기의 백마강 물은 저희들 무릎도 닿지 않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올 때면 농민들은 울어야만 되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관정을 개당 2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다 파줬거든요. 지금 부여는 몇백 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 폐쇄시킬 때 강물이 수위가 낮아져서 그 관정을 판 사람들은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는 수밖에 없죠. 즉 썬크 코스트, 바다에 가라앉은 돈이 돼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농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제 제가 농민을 만났는데 지금 관정을 파줘야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관정을 파지 않아야 된다는 과학적 원리는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정을 파야 되는데 그동안 며칠 뒤에 관정을 팠던 그런 사람들의 그 소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그 얘기를 조금 오해를 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제 뜻이 대로 전달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관정을 안 파야 된다는 게 아니고 관정을 그냥 나라의 허가도 없이 관리되지 않게 버려두는 우리가 그걸 폐공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환경에서 지하수 관리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정을 파기는 파는데 물을 이용해야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되고 그것이 하나의 오염 통로가 안 되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물을 지금 이용하는 건 충분히 해야지만은 마구잡이로 쓰는 건 안 되고 또 그걸로 가지고 우리 제일 아까 전에 하나는 뭔가면은 우리가 마구잡이로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적절하고 하고 또 우리가 건강에 물이 차 있을 때는 강가에 우물을 파면은 그 물을 우리가 먹는 물로도 쓸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백제보 상시 개방에서 깜빡 한 가지 잊었는데 백제보를 말입니다. 상시 개방하게 되면은 지금 큰 문제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도 문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보를 만들면은 수질도 개선되고 수중의 생태계도 좋아지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지금 환경단체 이런 데서 지적을 못하는 게 뭐냐면 보를 만들면은 물고기의 물길이 잘리거든요. 그 물고기가 위로 못 올라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게 의도예요. 의도를 만들고 잠실에도 의도가 있고 다 있다. 지금 4대강 보에도 다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아까 그 가동보를 만들어가 저층수도 배제하고 또 하나가 의도를 만들었는데 상시 개방을 해버립니다. 그 의도를 작동을 오히려 상시 개방하면은 그것이 생태계 파괴다.
그래서 지금 그 상시 개방을 막아야지 물고기의 생태계의 물길 흐름을 그리고 관정은 제가 제 말씀은 마구잡이로 파는 것은 나라에서 외국에서 막는 거죠. 막지만은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고 관리하고 국가에서 어디에 어떤 지하수 관정이 있다고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얘기. 사회자님 죄송한데 간단한 의문이 안 풀려서 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질문을 받지 않고요. 해야 될 일이 아직 좀 남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정말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공주뿐이 아니라 낙동강, 영산강 이쪽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좀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회에서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진석 국회의원님께서 그 국회 차원의 특위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신지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볼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서식 교수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4대 강보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 금강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만의 문제가 아니죠. 16개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강에, 영산강에, 금강에, 낙동강에.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4대 강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 중에 있고요. 그 위원회는 그 4대강의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금강유역, 영산강, 낙동강 유역 국회의원들과 지구당 위원장들이 참여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물정책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이원화되어 있었거든요.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할을 하고 수량은 국토부에서 관할을 했었어요. 국토부라는 게 수자원공사 포함한 얘기죠. 이번 보호를 건설한.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환경부로 물정책을 일원화했어요. 수량과 수질을 다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물관리 기본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물관리 기본법은 그 대통령 직속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물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보철거를 중심으로 한 발표한 결론은 최종 결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제 6월 달에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이 조사 결과를 보고를 하면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저는 그 어간에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겠다. 또 이래서 전문가이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신 박석순 교수님을 모셔서 이렇게 토론회를 여는 것도 아무쪼록 이 정책이 7월 달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최종 결정될 때는 우리 주민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을 해서 꼭 보철거 해체 계획을 철회하고 백지화하고 그냥 있는 보를 그대로 놔둬라. 거기 플러스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담수를 해라. 담수 이겁니다. 그대로 놔둬서 보의 기능을 그대로 작동시키고 필요할 때 물을 담고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면 물을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뜻이기 때문에 꼭 그 염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이창선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공주구역 청약 주민들 많이 계신데 우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 지역, 백제 역사유적 지역이랑 자부심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무슨 큰 공장이 있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있습니까? 천년 고도 우리 자부심 가지고 살고 있어요. 네? 2015년에 백세 역사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됐을 때 우리 얼마나 기뻤습니까? 네? 그때 이미 금강물은 넘실넘실 차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났죠. 여관도 돈을 벌고 음식점도 돈을 벌었어요.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고. 자, 예전에 4대강 사업 이전의 강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또랑으로 실개천으로 퇴적물 쌓이고 폐기물 쌓이고 그런 강으로 다시 변모했을 때
우리 공주 부여 청양에 무슨 관광객들이 그렇게 볼 게 많다고 찾아요. 유네스코 세계의 이 유산이라는 이 자긍심 넘치는 밸류가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감내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삶의 문제고 생활의 문제고 민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는 이건 정책으로 과학으로 풀어라라는 것이 제 주의 주장입니다. 환경단체 사람들 요새 할 말이 없어요. 네? 아니 진짜 환경단체 그렇게 떠들던 환경단체들 이 미세먼지 눈아파 죽겠는데 왜 다 도망갔어? 한마디도 안 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4대 강물만에만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해. 제가 진정한 환경단체라면 지금 중국 대사관에 뛰어들어가서 정책 내놓으라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야말로 되묻습니다. 이 삶의 문제, 우리 생명수의 문제, 젖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안갚은 한풀이 정치로 하지 말아라. 국가 100년 되게 되는 문제다. 전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싶으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좀 조사해라. 달랑 1년 동안 조사하고 위원회도 달랑 3개월 활동해가지고 이걸 부시는 결정을 내려? 적어도 10년 동안 20년 동안은 이 보혜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을 하고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도 늦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보호 철거 폐쇄 계획을 철회시키고 백지화시킬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어 물을 정화시키는 기술은 있어도 아직 물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홍수와 가뭄에도 늘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주는 너무 양방이가 도청도 뺏기고 KTX 노선도 오성으로 뺏기고 공주대 공대도 천안에 뺏기고 장기의 이단 반도의 소중한 땅마저도 세종으로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주보의 환경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질의 응답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